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뭐 진정이 안 돼서 당분간은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앞에 2주는 우리가 주로 이번 학기 사용할 소프트웨어 매트랩을 가지고 매트랩 실습하는 거를 수업을 했어요. 그때 직접 실습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 수채색을 들었다든가 하면은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했고, 또 이전에 매트랩들을 많이 배웠고, 하지만 또 실습은 또 나름대로 또 해야 됩니다. 매트랩에 많은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이번 학기 이 과목에서 사용하는 내용들만 요약해서 첨부된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중간고사 안에도 매트랩 사용법에 대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또 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는 매트랩하고 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C++로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산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매트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 가운데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나는 더 쉽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해도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또 자바를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바를 사용할 경우도 나름대로 그쪽에 별도로 공부한 이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더 편하면은 그걸로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전산항공역학 그러지만 이 자체 내용뿐만 아니라 이거는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학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를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그것도 겸해서 공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업 시간 하는데 옆에 열심히 얼굴들이 있어요. 수업에 집중하는 거하고 전부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그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방정식의 특성 그리고 그 전산항공역학에 대한 전산항공역학이라고 제목은 붙어있지만 사실은 수업 내용 자체는 전산유치역학입니다. 전산유치역학인데 항공 분야에 맞춰서 가능하면 에어풀 같은 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산항공역학이라고 칭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 설계하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에어포일에 대해서 성능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우리가 실습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비싸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사업으로 에디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에디슨 그러면은 이 CFD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 수학, 화학 여러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이 에디슨 사업입니다. 그 가운데 에디슨 사업 가운데 CFD 분야가 우리가 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려는 내용인데 실제 이 수업보다는 훨씬 더 이 과목에서 배운 거를 기초로 해서 훨씬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 사람들 분야에서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실습을 하는 겁니다. 실습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는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그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개념을 배우는 거고 가장 쉬운 AD들을 좀 다뤄보는 거고요. 그리고 겸해서 그 에디슨 CFD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것들을 또 실습을 직접 에디슨 CFD를 이용해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디슨 CFD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용이 아닌 그러니까 오픈된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수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 오늘은 방정식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분류.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 할 때는 상미분 방정식까지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 되면 이게 방정식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틀려요. 구조역학에서 쓰는 방정식,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서 쓰는 방정식, 또는 뭐 여러 군데 쓰는 방정식들이 각각 틀리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푸는 방법,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이 각각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겁니다. 편미분 방정식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좌표축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거죠. 2개 이상이니까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t축, x, y, z축 세 축의 독립변수를 갖고 종속변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유체역학으로 따지면 뭐 압력, 밀도, 속도, 온도 뭐 이런 성분들이 종속 변수가 되고 독립 변수는 타임축 x, y, z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형 방정식 그러면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을 따질 것 같으면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라는 거는 종속 변수 간에 곱이 없는 거죠. 비선형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처럼 종속 변수 안에 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비오-스톡스 이퀘이션 그러면 대표적인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비선형 방정식 이렇게 기본을 구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오다의 편미분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쓸 것 같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x에 대해서 2차 미분, xy 미분, y에 대한 2차 미분, 1차 미분, 그리고 미분 없는 항, 상수, 상수라지만 일반 상수가 아니고 독립변수 xy, z에 의한 함수를 나타내죠. 여기에 나타나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특성은 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 우리가 뭐 이게 디테일하니 안에까지 전부 해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tpx, 그 다음에 tpy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이오더만 따졌을 때 a의 del x제곱, b의 del xy, c의 del y제곱하고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해를 구하는데 어떤 해냐면 이거 해를 구하는데 지금 뭐 크레머 법칙을 써서 해봤더니 자 이렇게 분모에 이런 분모에 이런 항이 하나 끼고 분자에 끼고 그 가운데 분모가 이 뭐 0이 되는 조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가지고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정합니다. 캐릭터리스틱 라인 특성 라인이라 그러죠. 여기 구해가는 과정까지 막 복잡하게 우리 뭐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분모의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방정식의 특성이 틀려집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이제 디터미넌트를 dx, dy, dx 뭐 상수 a, b, c 해서 표시하면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dx분의 dy 하는 뭐 이 dx분의 dy니까 좌표축에서 이걸 나타내죠. 이렇게 여기 x고 여기 y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되겠다 이거죠. dx분의 2차 방정식이니까 그 기울기 직선이 되겠죠. 그럼 뭐 해에 해당하는 게 사람이 2차 방정식을 해에 해당하는 기울기의 해죠. 기울기의 해.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이거를 엘립틱이라 그래요. 엘립틱.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 dx분의 dy가 직접 저 선이 안 보이는 거죠. 좌표축선이. 실제 선이 아니다. 실제 선이 아니고 어디 허수로 그냥 숨어 있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dx분의 dy는 자, 중근을 가지니까 한 선이죠. 중근을 가니까 2a분의 b 해서 한 선으로 나타난다. 한 선을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한 선으로 나타나고 자, 하이퍼브릭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이퍼브릭이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면 실제 기울기에 있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 선이 있어요.
실제 선이 있고 여기는 선이 없는 거, 선이 뭐 눈에 안 보이고 선에 안 보이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치를 엘립틱하다, 타원형이다, 엘립틱하다 하고 파라보릭하다 그러면 포물선이죠. 포물선이라고 하고 하이퍼보릭하다, 쌍곡선이라고 그러죠. 쌍곡선하고 하이퍼보릭하고 구별하는 거는 여기 아니고 수학책 한번 찾아보면 돼요. 구태여 그거를 구별할 필요성은 별로 없고요. 자, 해서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특성이 타원형이냐, 포물선이냐, 쌍곡선이냐, 그러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을 이제 봅니다. 자, 엘립틱하다. 엘립틱하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수다. 자, 여기 보면은 자, a는 이 방정식을 봅시다. 이거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죠. 라플라스 이퀘이션.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우리 항공역학에서는 포텐셜 이퀘이션 또는 전자기하학에서 쓰는 이퀘이션, 전자기하학에서는 포화선 이퀘이션을 주로 쓰던데요. 자, 그래서 자, 2차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1이고 B에 해당하는 게 0이고 C에 해당하는 게 1이다. 그러면 B는 0이고 4AC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음수가 된다. 음수. 자, 대표적인 방정식이에요. 음수가 된다. 대표적인 방정식. 그러면 이 특성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바운다리에서 바운다리가 삥 돌아서 이 특성 라인이 어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모든 라인을 따라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옆에서 정보를 다 받아야 되고 또 이쪽으로도 정보가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정보가 가고 받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고 받고 모든 방향이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려면 삥 돌아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삥 돌아서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도 조건이 전부 받게 된다. 이거죠. 받게 된다 하는 게 엘립틱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타원형 방정식 그러면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일 때 그러면 실제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보이는 건 아니다. 보이는 건 아니고 모든 정보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서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 타원형 방정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정식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이게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수치적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라보릭 이퀘이션. 포물선 방정식. 포물선 방정식은 아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라 그랬죠. 0이라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식이 뭐냐면 이것처럼 델타분의 열전달 방정식이에요. 열전달 방정식. 그러면 x제곱에 델 제곱 t는 알파고 여기 b에 해당하는 거는 0이고 c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니까 이게 0이죠. 자, 일개 미분의 항은 필요가 없어요. 또는 유체학에서 스톡스 디퓨전 이퀘이션. 자, 어떤 어느 순간에 판넬이 확 당겨졌을 때 더 흐르는 유동이에요. 더 흐르는 유동. 열전달 방정식과 같은 형태죠. 같은 형태. 그러면 이거보다 파라보릭이다. 파라보릭한 이퀘이션의 특성은 뭐냐? 이것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t는 이꼬르 제로일 때 초기 조건을 주고 캐릭터리스틱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저기 b제곱 마이너스 ty분의 tx가 0이니까 길게 0인 이 라인이다.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쪽 밖으로도 주어지고 밖에 x는 이꼬르 제로인 자리 주어지고 x는 이꼬르 l인 자리 주어지고 그러니까 열전달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기둥의 척의 어떤 바의 온도가 주어지고 이쪽 끝들이 온도가 주어지고 이쪽 끝들이 온도가 주어지고 이쪽 끝들이 온도가 주어지고 타임에 대해서 풀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쫓아가면서 타임 수입을 해준다. 타임 수입을 해주는 방정식이 된다 이거지.
이거보다 파라보릭 이퀘이션이라 그래요. 파라보릭 이퀘이션. 그러면 수치적으로 풀 때도 이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런 방정식의 특성이 잘 반영이 되도록 어떤 수치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특성이 아주 어떤 알고리즘 짜는데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보릭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이퀘이션 그러면 쌍곡성인데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으로 이렇게 실제 캐릭터스틱 라인이 보인다. 대표적인 방정식이 웨이브 이퀘이션입니다. 웨이브 이퀘이션은 아까 처음에 했던 1차 방정식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약간 이 선을 보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A는 꼴 1이고 B는 0이고 C는 마이너스 A 제곱이고 마이너스 A 제곱.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B는 0이고 마이너스 4A니까 이렇게 되죠. 양이 되는 거죠. 양이 된다. 그러면 캐릭터스틱 라인이 여기 아래 금처럼 이렇게 이런 라인과 이런 라인 두 개를 갖게 되고 그 특성이 어떻게 가냐면 이쪽으로 전파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유동이 있는 X축이고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초기 조건, 이쪽 벽면에 있는 초기 조건이 영향을 주는 방향이에요. 영역이에요. 자, 여기 있는 조건들이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이 동그라미 영역에서부터 다시 영향을 주는 쪽은 이쪽이 영향을 주는 쪽.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확실하니 구별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니 구별이 된다. 이거보다 쌍곡선형. 그래서 하이퍼보릭 이퀘이션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저 방정식을 푸는 스킴을 만들 때,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런 방정식의 특성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절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된다. 자, 이런 세 가지 식이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식이 뭐냐면 우리 압축성 유동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저기 압축성 유동을 표현하는 벨로시티 포텐셜,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서 배웠던 포텐셜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압축성을 고려했을 때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식은 이렇게 1-m제곱에 가로 p의 xx 플러스 p의 yy. 그러면 각각 a, b, c가 이렇게 되잖아요. a, b, c가. m이 마수가 1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a가 양수고 0이고 양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타원형 방정식이 되잖아요. 타원형 방정식이 되고 m이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없어지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파라보릭 이퀘이션이 되고 m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러면 방정식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부터 왜 물체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아음속기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면은 여기서 생긴 파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출발한 파동은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 출발한 파동은 여기까지 갔고 여기서 출발하는 파동은 여기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더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웨이브가 자기 속도보다 앞서가는 거죠. 유동 속도보다 앞서가는 형태다. 그러면 여기서 웨이브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자기 유동하고 상관없이 웨이브가 여기 부닥쳐서 반사돼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곧 광주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런 광주천물에서 이런 바위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물에는 눈이 없는 것 같지만 자, 점 해서 웨이브가 가서 다시 웨이브가 반사돼서 와요. 반사돼서 와서. 따라서 유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가 바위돌이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가요. 밀어서 피해서 가요. 자, 이게 해서 우리는
그 아음성 유동이고 모든 정보는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전부 반사돼서 전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고려가 돼야 된다. 그 가운데 M은 니꼬로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은 니꼬로 0 마수가 0이다. 여기서 표현을 하면 마수가 M은 니꼬로 어떻게 돼요? M은 니꼬로 자 A분의 속도다. A분의 속도다. 비압축성 그러면 M은 니꼬로 0이에요. 비압축성. 아음속 그러면 뭐 M은 니꼬로 0이 아니고 비압축성 그러면 이게 0이다. 비압축성이면 0이다. 자, 그러면 속도가 0일 수 없으니까 A가 얼마죠? A가 인피니트란 얘기죠. 곧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은 A가 인피니트다. 음속이 우리가 웨이브가 이렇게 천천히 가서 반사돼서 온다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이 매우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음속이 340m인데 공기 중에 우리가 내가 아 하는 소리가 가는 게 근데 사실은 비압축성이라는 가정하면 아 하면 그냥 한없이 가는 거예요. 저기 속도가 인피니트로. 자, 그래서 반사돼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비압축성이라는 가정은 뭐냐면 소산이 없다, 디시페이션이 없다, 점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 마수 0.3 이하까지는 매우 잘 맞기 때문에 그 가정을 써서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수가 1일 때 저는 마수가 1이면 캐릭터리스트 라인이 그냥 이 직선에서 자,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 포물선형이다. 그 다음에 초음속이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이렇게 쪼르륵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소리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웨이브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소리 방향을 하니까 어디를 보겠어요? 이쪽을 보겠죠. 근데 사실은 없어요. 뚫려 봤더니 벌써 앞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자유보다 먼저 간다. 곧 이 영역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 자체가 캐릭터리스트 라인인 거예요. 이 자체가 캐릭터리스트 라인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항공역학과 관련돼서 바로 우리가 세 가지 방정식을 동시에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항공기 초음속 유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런 특성들이 다 고려돼야 돼요. 아음속이나 비압축성 유동을 풀 때는 기계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비압축성 유동을 풀 때는 여기 저기 타원형 방정식이 삥 돌아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전부 줘야 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자, 이어서 이제 그 방정식의 몇 가지 내용들이 아까 뭐 벌써 우리 다 외웠어요. 라플라스 이퀘이션 그러면 뭐 타원형 방정식이다. 포화선 이퀘이션 타원형 방정식이다. 자, 2차원 연절단 이퀘이션이다. 자, 우리는 특성을 나타낼 때 두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XY가 나는 엘립티가다. 그럼 뭐 어떤 평판에 대해서 평판의 사각형의 컨디션이 다 주어져야 된다. 자, 1이 관련해서는 파라보리가다. 또는 1이 관련해서는 파라보리가다. 그러니까 TX축은 파라보리가고 TY축도 파라보리가고 XY축은 엘립틱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뭐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식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뭐 y에 대해서 2차만 했으니까 당연히 파라보리가다. 웨이브 이퀘이션 아까 있던 식에서 좀 우변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웨이브 이퀘이션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거는 하이퍼브리가다. 자, 이 식은 뭐냐? 이 식은 우리 잘 모르겠다. 일개 방정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자, 일개 방정식을 어떻게 그러면은 또 특성을 찾느냐 하는 거는 또 다음 주제예요. 다음 주제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뭐 따져보기는 그렇고 우리는 이개 방정식을 가지고 방정식의 특성을 바로 판별한다.
그 다음에 일개 방정식에서도 여기서처럼 이제 뭐 전부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일개 방정식에 대해서 자, 방금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식에 해당하는 것들을 자, 이런 캐릭터적인 뭐 행렬식을 이용해서 각 앞에 개수 행렬을 찾고 개수 행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관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자, 여기 h 값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를 구별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보지 않겠어요. 여기 캐릭터리스틱 라인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쭉 하는데 이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 뭐 별 도움 되는 것 같지 않고 괜히 여러분들 뭐 머리가 아프니까 도움이 안 돼서 별도로 안 합니다. 캐릭터리스틱 라인은 이렇게 nx, ni 그에서 하면은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h에 의해서 자 양이면 하이퍼보릭, 영이면 파라보릭, 음수면 엘립틱. 우리가 이게 방정식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이게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유책학에서 다루는 이게 방정식인데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오일러 이퀘이션, 이게 방정식을 바로 보면 여기 보면 벌써 이게 저기 xy간에는 뭐 엘리트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자, 전부 일개 방정식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요. 시스템으로 바꿔서 행렬 이렇게 전부 일개 방정식으로 전부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돼서 이런 매트리스식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이 특성 라인을 구하고 근데 우리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만 아는 겁니다. 한다는 것 정도만 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방정식의 특성을 배웠고 그러면 방정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는 그 뭐든지 지배 방정식만큼 중요한 게 경계 조건이에요. 경계 조건은 뭐냐면 여기처럼 초기치 조건, 그 다음에 바운더리 초기치 조건과 바운더리 조건. 이게 틀리면은 뭐 당연히 가운데 해는 무조건 틀리죠.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당히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배 방정식만큼 중요한 거예요. 초기 조건 틀리면 당연히 틀리죠. 처음에 어떤 봉의 열전 넓은 때 그런데 처음에 온도가 얼마였냐가 중요한 거죠. 온도가 얼마였냐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주위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배 방정식이 아무리 정확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조건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매우 뭐 어떻게 잘 이퀘이션을 푸는데 반영시키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드립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어떤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t는 니꼬로 얼마다, u는 니꼬로 제로다 이렇게 이제 값으로 주어지는 거고 노이만 컨디션, 우리 열전달이 단열이다 그러면 그거 온도에 대한 기울기가 0이다 하고 기울기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뭐 섞여 있는 거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주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직접 값으로 주느냐 기울기로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방정식의 특성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엉뚱한 뭐 방법으로 스킴을 짜면은 뭐 방정식의 특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잘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에서 이런 그 수치 계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consistency, 우리는 뭐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수치 스킴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본래 방정식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본래 방정식하고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그리드를 제로로 보냈을 때 그 방정식에 근접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드를 제로로 보냈을 때 방정식에 수렴하느냐 일관성 이런 수치 계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스테빌리티는 뭐냐면 이게 뭐 계산을 뭐 일관성이 있는데 계산해 보면 이게 뭐 오실레이션에서 그냥 발산을 한다.
발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어떤 해가 이렇게 있으면 해에 초기 조건에서부터 이렇게 수렴해 가든지 또는 뭐 이렇게 수렴해 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지면 이제 스테빌리티가 없는 거죠. 자, 컨시스턴시가 있고 스테빌리티가 있으면 컨버전스, 어떤 해에 수렴하느냐, 수렴한다는 거는 컨시스턴시가 없으면 어딘가 수렴을 하는데 스테빌리티가 있었고 수렴을 하는데 뭐 해가 제자리가 아니다. 컨시스턴시 없으면 엉뚱한 데로 수렴해 가면 그건 또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 특성은 자, 컨시스턴시와 스테빌리티와 컨버전스, 일관성과 안정성과 수렴성을 아주 그걸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따져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우리가 자, 방정식의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한번 검토해봤고 뭐 엘립틱이냐 파라보릭이냐 하이퍼보릭이냐를 검토해봤고 그 다음에 초기초과 초기치와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방정식의 뭐 컨서버티브 폼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컨버전스, 그 다음에 컨시스턴스,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에는 에디슨 북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지난 세 번째 주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전산유착학의 개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차분법에 대해서 뭐 좀 수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아래쪽 내용들을 이제 상당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바로 이 에디슨 그 강의를 들어가고는 바로 이해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이 에디슨 묵을 배우기 전의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 과목. 그래서 이제 실제 그 3차원 날개 계산, 익형 해석, 그다음에 난류 모델링, 격자 생성, 난류 기초 이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논문 쓰는 내용들이에요. 논문 쓰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려면은 이 전산항공역학 과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새 그 학기 6월 중순쯤 되면 한 번쯤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직접 해주러 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수업을 하면서도 이 내용들을 링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NCS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공학 소프트웨어들을 다룰 때도 그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학기 수업도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안에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있는 실습 가운데 2차원 익형 또는 3차원은 개설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2차원 익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서 과제로 학기 말에 발표를 하셔야 돼요. 텀 프로젝트예요. 근데 꼭 에디슨 7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또는 뭐 수투나 또는 뭐 NCC 있는 거를 직접
뭐 실험실에 뭐 상용 코드가 있으면은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유료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학교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는 곤란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과제 가운데 텀플릿 가운데 저희 지난번에 저기 그 과제 보고서에 내준 그런 내용들 중간고사 때는 뭐 중간고사 때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뭐그 과제 이미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때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되고 기말에 그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계산한 것들을 발표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미분 방정식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추가로 또 설명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추가로 설명해야 될 내용은 자, 수업 시간에 할 때는 판서를 어느 정도 상단에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 때 한 뭐 두세 번 설명을 해요. 두세 번 설명을 하는데 우리 또 여기 그 녹화를 해서 하는 강에서는 또 앞으로 또 저기 여기 자료를 PPT 자료를 앞 페이지로 넘겨서 녹화를 하면은 그 추가 뭐 같은 내용이 녹화될 테고 그 이중으로 녹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를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죠. 반복해서 뭐 한 번씩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이해가 빠를 테고 또 뭐 그 다음에 특히 이거는 실습 과목이니까 실습 과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매트랩에 대해서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직접 코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소스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해 줄 거예요. 제공해 주는데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상당한 파트는 또 본인들이 직접 그거를 변형해서 하셔야 돼요. 변형해서 하면은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